토트넘 호스퍼는 9일 오전 영국 브라이튼에 위치한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라이튼을 1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6승 2무 1패, 승점 20점으로 리그 3위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이날 콘테 감독은 커다란 변화를 주었습니다. 드디어 3-5-2 포메이션을 가동한 것인데요. 최전방에는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공격을 담당했습니다. 미드필더는 5명을 배치했습니다. 라이언 세세뇽, 이브 비수마,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그리고 맷 도어티가 출격했습니다. 3백은 벤 데이비스, 에릭 다이어,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나섰고 골키퍼 장갑은 위고 요리스가 꼈습니다. 케인과 함께 최전방에 배치된 손흥민은 경기 내내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선제골 기회도 아주 많아 상대팀 수비수를 경기 내내 겁먹게 했는데요. 전반 3분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직접 처리했지만 상대 골키퍼가 몸을 날려 막아내며 아쉽게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13분에도 한 차례 슈팅을 쐈지만 아쉽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선제골을 도왔는데요. 전반 22분 좌측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곧바로 크로스를 올렸고 문전에서 케인이 이를 머리로 돌려놓으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해당 골로 케인과 손흥민의 43번째 합작골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손흥민은 후반에도 빛났습니다. 브라이튼이 주도권을 잡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빠른 발을 이용해 브라이튼의 뒷공간을 공략했습니다. 후반 15분에는 케인이 내준 패스를 잡으려 했지만 루이스 덩크의 태클에 저지당했습니다. 뒤이어 한 차례 골망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후반 30분 손흥민이 뒷공간 침투 이후 왼발 감아 차기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프사이드에 걸리며 득점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후반 35분 이반 페리시치와 교체되며 그라운드를 빠져나갔습니다. 이날 80분을 소화한 손흥민은 도움 1개, 슈팅 2회 중 유효 슈팅 1회, 드리블 시도 4회 중 3회 성공, 키패스 3회, 경합 11회 중 7회 성공 등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7점을 부여하며 손흥민은 케인의 헤딩을 도왔다. 몇몇 순간들에서는 공을 오래 끌었다. 멋진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에 선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콘테 감독의 전술적 변화에 대해 드디어 콘테의 전술이 변화를 시도했다며 극찬했는데요. 해당 기사입니다. 이 경기에서 안토니오 콘테는 무려 3가지의 변화를 줬다. 먼저 포메이션 변화가 가장 크게 눈에 띄었다. 콘테 감독은 토트넘 부임 이후 줄곧 3-4-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올 시즌도 역시 매 경기 3-4-3 포메이션을 고수했는데 하지만 이날 콘테 감독은 3-5-2 포메이션을 꺼내들면서 공격에 손흥민과 케인을 배치했고 미드필더에는 3명을 투입하며 중앙을 강화하는 선택을 했다. 이반 페리시치를 제외한 것도 큰 변화였다. 페리시치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는데 페리시치는 대부분의 경기에 선발로 나서며 토트넘의 좌측면을 담당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페리시치가 좌측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면서 손흥민이 중앙으로 이동하게 됐고 결국 손흥민의 장점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콘테 감독은 이날 페리시치 대신 세세뇽을 투입해 손흥민과의 호흡을 기대했다. 또 한 가지의 변화는 경기 시작 초반에 나타났다. 바로 토트넘이 전반 3분 만에 얻어낸 프리킥 장면이었는데 토트넘은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다. 줄곧 해당 위치는 케인 혹은 다이어가 처리하던 위치였다. 하지만 이날은 손흥민이 기회를 잡았다. 손흥민은 날카로운 슈팅으로 골망을 노렸지만 상대 골키퍼가 몸을 날리는 선방을 보여주며 아쉬움을 삼켰다. 많은 변화에도 여전히 아쉬움은 남았다. 토트넘은 시간이 흐를수록 브라이튼의 주도권을 내주었고 후반에 이르러서는 실점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심지어 중원에 3명을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는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콘테 감독의 선택은 빠른 역습이었다. 토트넘은 주중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브라이튼보다 빠르게 체력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콘테 감독은 히샬리송, 페리시치를 넣으며 브라이튼의 뒷공간을 공략했지만 비록 추가골은 터뜨리지 못했고
토트넘은 원정에서 클린시트로 승리를 챙기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만족했다. 이에 경기가 끝난 후 콘테 감독에게 현지 매체에서도 손흥민을 토트넘 전담 키커로 선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힘들게 얻은 승리였다. 손흥민은 세트피스를 담당하는 3명의 키커 중 1명일 뿐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도록 하겠다. 회복한 뒤 이제 주중 챔피언스 리그를 준비해야 한다. 골을 넣어 기분 좋고 앞으로도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 영국 매체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영국 대형 스포츠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에게 평점 7점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섬세한 크로스로 케인의 득점을 만들었다. 손흥민의 트레이드마크 슈팅이 오프사이드 때문에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매우 불운했다. 다만 터치는 또 불안했고 전방 공격 지역에서 때때로 버벅대는 모습을 보였다. 손흥민과 득점을 합작한 케인도 1점이다. 이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부여한 최고점은 10점이다. 중원에 배치된 로드리고, 벤탄쿠르와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 무실점 승리에 기여한 수비수 벤 데이비스, 에릭 다이어, 그리고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가장 높은 점수의 주인공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달린 해외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콘테의 열린 융통성에 주목해야 한다. 인터뷰를 보면 자기 고집으로 절대 바꿀 것 같지 않던 전술이나 프리킥 키커를 손흥민으로 선택한 점, 그리고 페리시치 없는 좌우 윙백이라는 것이 놀라웠다. 후방 빌드업은 여전히 꼼꼼하지 못하지만 일단 중원에서 밀리지 않는 싸움의 투톱 체제가 훨씬 안정적이다. 3-5-2 전술이 먹힐 거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나? 역시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이 아쉽지만 그래도 유효 슈팅이라 매우 좋았습니다. 후반전의 골은 아주 멋있었지만 오프사이드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구박하던 손흥민 선수임에도 자신에 대한 믿음과 지지를 보내준 것에 미안함과 작은 감동이라도 먹은 것 아닐까 싶다. 게다가 스승 같은 코치가 떠나기 전 소니는 스피드가 장점이라는 마지막 인터뷰도 맘바꾼 것에 한몫한 듯하다. 갑자기 돌아가신 감독님이 지금의 아주 좋지 않은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상황을 콘테에게 알려주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제 위치에 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계속 보다 보면 수비를 자주 다니다 보니 지쳐서 볼을 너무 자주 빈번하게 빼앗기는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